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면요. 오는 3월 18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은 미국 증시의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데요. 마치 마녀가 장난치는 것 같이 시장이 예측이 안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파생 상품 중에서 이 개별 주식들, 뭐 애플, 아마존 같은 개별 주식들과 S&P나 나스닥 같은 주가 지수들, 이 개별 주식과 주가 지수에 대한 각각의 옵션과 선물 계약들, 그러니까 총 4개가 되겠죠. 이 4가지의 만기가 겹치는 날이라서 네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이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아신다기보다는 이 4가지 상품들, 각각의 옵션과 선물이라는 상품들이 기간을 정해두고 투자하는 거라서 이 만기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 먼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하고, 각각 하나의 상품들이 하나의 마녀를 담당을 하는 셈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날은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 날들은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날들이라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아예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녀 중에서 옵션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면은, 옵션은 어떤 자산을 미리 정해진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값으로 사고 팔지, 언제 사고 팔지까지 정해졌는데, 그때 실제로 이게 가치가,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안 정해진, 이제 그날 가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옵션의 경우 만기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에 물리게 되면은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버텨가면서 다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갈 때까지 반등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옵션은 애초에 만기가 딱 정해져서 그 기간 내에만 베팅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모든 게 정해지게 되고, 그만큼 이 만기까지 남은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면은 내재 가치랑 시간 가치라는 개념으로 나뉘는데, 이 내재 가치라는 거는 실제로 수학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애플 주식을 한 달 뒤에 16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한 달 뒤에 실제로 뭐 애플 주식이 170불이 됐다. 그러면은 이 내재 가치가 10불이겠죠, 이거는. 왜냐면 난 160불에 살 수 있는데 170불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재 가치,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붙는 가격이 이제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가격이 이 시간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160불에 애플을 사고 싶은데, 이게 지금은 150불인데 한 달 뒤에 160불이 될지 170불이 될지 200불이 될지 아니면 100불로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베팅하는, 그 시장에서 이제 사고 파는 가격이 시간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 가치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1500m 이 장거리 경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장거리 경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초반 1000m 정도는 사람들이 이제 빨리 안 돌고 천천히 서로 눈치 보면서 가잖아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제 간을 보면서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 500m, 그리고 뭐 마지막 한 한 바퀴 남기고 나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때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옵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달간의 만기 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초반에 뭐 아직 만기가 한참 남은 동안에는 이 시간 가치라는 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 남은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만기일에 점점 다가워질수록 그 하루하루의 그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의 수익에 직결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옵션 말고 이제 선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만기일이 있는 상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 기관들, 이런 데들은 그 날이 되면은 손익이 확정돼 버리다 보니까 관련 포지션을 뭐 정리하는 매매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사실 옵션을 거래한다는 게 그렇게 생짜 옵션을 거래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주식을 들고 있어서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옵션을 사놓거나 선물 거래를 해놓는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 시장과 이 옵션 시장, 선물 시장이 다 같이 연동돼서 그 만기일에 많은 변화들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 있는 이제 사고 파는 움직임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날에 이런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매 시점으로 자꾸 뛰어들게 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초년생 뭐 리만 사태 뭐 전후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재미로 옵션 거래를 저도 해봤었어요. 이제 다들 이제 금융계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게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해보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저한테는 이제 컴퓨터를 살 수 있는 노트북을 살까 뭐 말까 하는 그 돈이었던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옵션 만기일에 나는 뭔가 벌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가격이 널뛸 때마다 이제 많이 빠지면은 들어가고 이제 많이 올라가면 사고 하는 식으로 난 오늘 하루 종일 옵션만 해야지라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빠지면은 팔게 되고 올라가면 사게 되고 이제 시장에 끌려다니다가 정말 한 2시간 반 만에 이제 100만 원이 만 원이 되는 계좌에 이제 마이너스 99% 수익을 찍히는 걸 저 처음 봤는데 그래서 100만 원이 만 원이 돼서 이제 그걸로 점심을 먹었죠. 저녁 먹을 돈이 안 돼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0년 11년쯤에 뭐 도이치뱅크에서 뭐 옵션 쇼크 사태다 이런 문제들도 일어났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옵션 만기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뭐 손실이든 이득이든 확정이 되는 날인데 그들은 이제 풋옵션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풋옵션은 이제 주가가 빠지면 돈을 버는 옵션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만기일이니까 나는 옵션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주식도 갖고 있어. 그 상황이면은 옵션은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땡처리 빵이 되는 거고 주식은 오늘 잠깐 빠져도 내일 모레 회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상황이면은 오케이 일단 만기일에 이제 주식 팔아가지고 주가를 낮춰서 이 풋옵션 가격에서 내가 돈을 번 다음에 이 주식은 어차피 다시 만약에 차차 오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베팅을 하면은 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수익으로 돌아올 거야. 어차피 이거 오늘 당장 확정하는 손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식을 과도하게 팔아서 뭐 시세를 조작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들 4개의 만기일이 다 같이 겹치는 날에 개인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는 이제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있는데 한복판에 뛰어드는 행위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굳이 다른 날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날에 하지는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숫자 갖고 얘기를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꼭 주식이 아니라 뭐 각종 원자재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의 만기일이라는 게 우리 삶과도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만기일 때문에 니켈 선물 시장에서 10조 원대의 숏 스퀴즈가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미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자면 선물 거래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옵션과 비슷하게 미래의 가격을 지금 이제 확정을 시켜 놓는 거죠. 미래에 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걸 예상해서 베팅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가격이 미래 시점이 됐을 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처음에 약속한 시점의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로 우리도 이제 잘 아는 롱 앤 숏, 롱숏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롱은 가격이 오른다에 베팅하는 거고 숏은 가격이 빠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다시 니켈 시장으로 돌아와서 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니켈 가격이 올랐죠. 근데 니켈이라는 이 금속을 투자 대상으로 보고 투자하는 이 금융회사들도 있지만 실제로 니켈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니켈을 많이 들고 있던 실제로 이제 니켈을 제조하는 업체들 중에서 중국의 최대급 니켈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봤을 때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있던 니켈 가격들을 이제 팔았을 때 이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죠. 그리고 니켈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데 이제 베팅을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이 중국 최대급 니켈 제조업체는 니켈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잡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는다는 거는 니켈 가격이 빠지면 돈을 벌고 니켈 가격이 오르면 돈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보통 증권사랑 하게 되는데 선물 계약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벌면은 증권사가 돈을 잃고 제가 돈을 잃으면은 증권사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증권사 입장에서도 저랑 이 계약을 해주려면은 얘가 돈을 잃었을 때 나한테 그 판돈을 갚아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계약은 해놨는데 이 선물 계약 만기일에 뜯어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돈을 벌었는데 거래 상대방이 막 망했거나 도망가거나 했을 경우에 돈을 못 받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금이라는 걸 계속 요구하고 이 계약 상대방의 이 손실이 커질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마진콜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번 니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니켈 제조업체가 숏쳐놨던 니켈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가격에 팔아놨는데 더 오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니켈 업체한테
증거금을 더 내라고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규모가 10조 원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서 물론 지금 당장 손실은 아니에요. 이거를 증거금으로 냈다가 증권사한테 이게 선물 만기까지 이제 버티면서 이 손실폭이 줄어들면은 다시 돌려받는 거고 증거금을 선물 만기일 됐을 때 오히려 내가 돈을 버는 구조로 이 니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다시 증권사한테서 돈을 받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은 아니지만 손실폭이 어쨌든 중간에 지금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손실폭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돈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증권사한테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 마진콜 과정에서 이제 파산하거나 망하거나 하죠. 그래서 마진콜이라는 단어가 유명해진 건데 이 회사는 뭐 연매출 뭐 40조씩 나오는 거대한 회사이다 보니까 어찌해서 20조 원을 땡겼어요. 땡겨가지고 지금 증거금으로 박아놓고 우리는 선물 만기까지 버틴다. 니켈 가격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은 아직 선물 만기가 오지는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니켈 업체도 뭐 돈을 계속 구해서 증거금을 넣을 수만 있으면은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고 언젠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만약에 이대로 선물 만기일이 도래해서 이 니켈 업체가 실제로 막 돈을 10조, 20조 이렇게 날리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버텼다 해도 그때 돼서 손실이 확정돼서 만약에 그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최대급 니켈 제조업체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니켈 수급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도 뭐 지금만 해도 사실 시장에서 니켈 가격이 오른다고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회사들 파산 사태가 일어나고 공급망이 더 붕괴되고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의 만기일이 단순히 금융시장에서 뭐 주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현생, 지갑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투자를 하건 안 하건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이번 내 마녀의 날에는 어떤 상황들이 또다시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저희는 또 다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